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UPI 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을 8.15 광복절을 기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UPI는 청와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8.15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투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 방안을 이 집권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선별 사면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여권의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보도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80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69살 만으로 우리나라로 70살입니다. 고령이고 수감 생활이 길어져서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사면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사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사면을 하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 사면을 하고 수감기관과 그리고 이들의 혐의, 이른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먼저 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면 시기가 늦춰지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8.15 사면이 아니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사면인데 그때 되면은 더 늦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먼저 추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사면이고, 자, 후임 대통령이 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는 때가 2036년이고 나이는 95세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그리고 공천 개입한 혐의로 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만기가 2039년입니다. 나이는 87살입니다. 거의 두 사람 다 만기를 살게 되면 감옥에서 여생을 다 보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뭐 국가 내란 등의 혐의로 해서 구속됐는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수감 생활 2년 만에 모두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어깨, 허리 등이 아파서 몇 차례 수술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놓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에 구속됐다가 실제 수감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등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자, 4년 2개월 동안 복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리는 이 범죄와 다를 뿐더러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 다스, 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한 뭐 횡령 뭐 등에 있어서, 또 뇌물수수 등에 있어서 이건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이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1심부터 법원에 본인이 출석 거부를 하고 있고 저항을, 재판에 대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비리는 개인 비리여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성격에서는 좀 더 이명박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항이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저항입니까? 바로 자기들 지지 세력들에 대한 저항.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이렇게 핵심 측근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감했으면 국민화합 통합 차원에서 뭐 석방한다 이랬는데, 국민화합 통합 차원이라면 벌써 석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 미혼입니다. 여성입니다. 몸에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자체가 어거지입니다. 억지였습니다.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탄핵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 즉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태블릿 PC 자체가 지금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가 아마도 태블릿 PC니 처음부터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또 소리를 하면서 아주 개변을 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자체도 지금 억지로 구속을 시킨,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 또는 묵시적인 청탁, 이런 것 자체가 법리를 엮어가지고 억지로 엮어가지고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구속을 시켜놨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풀어주면은 밖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풀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강박관념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억지로 가둬놓은 것이고, 지금 국민 여론이 반도체 대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진두지휘를 하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를 찾는 데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정권들은 묶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구속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눈 감아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서서히 이제 8.15 다가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해서만 석방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분리해서 하나는 친박, 친이를 분리해가지고 이 야권의 지지 세력들에 대한 분열, 야권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4년 2개월을 살았으면 엄청 많이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은 포갑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상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있고 이명박을 구속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또 우파 시민 또는 그 공직자들을 그 한 150명 가까이 수사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례 없는 포갑 정치를 하고 있고 폭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에 가서 G7 정상회의 그때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아주 민주주의의 뭐 선진국, 모범국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본인은 오스트리아에 가서 수도원에서 가톨릭 가치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높은 윤리성, 높은 도덕성이 아마 가톨릭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윤리의식이 높은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억울하게 구금시켜놓고 감옥에 집어넣어 놔놓고 많은 사람을 구속시켜 놔놓고 지금 반대 세력에 대한 과감하게 탄압, 억압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 세력들은 많은 부패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찍어 누르기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사들 가운데 지방으로 한직으로 인사 발령을 하는 등 많은 탄압을 해왔는 세력인데, 자, 이렇게 여론이, 국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시점에 함께 석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친문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수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구원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렇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보복이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야권엔 사실상 친이, 친박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제 사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4년 넘게 가둬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감옥살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다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통 가치, 보수 우파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더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았던 도곡동 집이 이미 차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180억, 그리고 추징금이 3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전에 삼성동 집을 팔고 그러고 도곡동 집을 샀는데 그 차액, 도곡동 집이 한 30억 되고 삼성동 집을 팔고 난 뒤에 남은 돈이 한 30억 됩니다. 그 30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압류를 해서 8월 12일부터 1차
그 낙찰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러나요?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 9일 날, 지난 6월 9일 날 입찰 공고가 났고, 그리고 8월 12일 날 첫 입찰을 이루게 되고, 8월 16일 날은 마지막으로 이게 절차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8월 15일 날 사면이 되더라도 나오면은 본인의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렇게 탈탈탈 털고 집까지 앗아가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해왔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보수에 대한 그냥 괴멸 수준이다. 그렇고 그만큼 이 적폐청산, 적폐몰이를 해온 정권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법을 어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할 정도로, 전체 국민이 분노를 하게 할 정도로 우리 이 가치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 9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문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범국민적인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인 심판을 흐리게 하려는 지금 대선의 어떤 판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의주시를 하고 어떤 후보라도 나와서 대한민국 가치를 흐리고 또 이렇게 흩어버리고 중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연장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첫째, 둘째,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과 관련해서는 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심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